네, 한파로 인해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 들어 저체온증으로 3명이 사망했고 한랭질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때는 건강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노년층과 만성 질환자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한파 속 건강관리법을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한랭질환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한랭 질환이란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저체온증, 동상, 동창을 띨 수 있는데요. 예.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서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 동창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추위로 혈액순환이 떨어져 피부가 가렵거나 붉게 변하고 붓는 증상입니다. 예. 동상은 좀 잘 아실 겁니다. 피부가 이때는 얼어서 이제 얼은 상태, 동창보다는 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한랭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52명이 나왔고 이 중 3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전체 한랭 질환자 중 4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체온증을 비롯한 이런 한랭 질환자들을 발생이 됐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음주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망 위험이 있는 저체온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좀 이상 증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술에 취한 듯한 그런 증상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발음이 부정확해진다던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우 추운 날씨인데도 옷을 벗는다든가 중추신경계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학생들의 대처법을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의심 환자를 발견을 하게 되면 119에 우선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아까는 이제 패딩을 이용해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예. 만약에 담요 등이 있다면 몸을 감싸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요령이 있는데요. 예. 팔과 다리보다는 몸의 중심부, 심장이 있는 그 중심부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팔과 다리와 같은 그런 신체 말단 부위를 그 따뜻하게 해주면 그 밑에 있는 혈관을 우리가 보통 말초혈관이라고 하는데 이 말초혈관이 좀 팽창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말초의 차가운 혈액이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어떤 쇼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담요나 외투 등을 덮어주되 가슴 부위에 만약에 핫팩을 구할 수 있다면 가슴 부위를 이제 그쪽에 대주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게 여의치가 않는다면 직접 그 환자분을 안아주는 것, 허그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좀 전에 한랭 질환자 중 40% 이상이 65세 이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노년층이나 평소에 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주의를 해야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뭐 건강한 사람도 한파의 건강 관리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층과 만성 질환자인데요. 예. 이분들은 기초대사량이 워낙 낮아서 우리 몸에서 열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이제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제 이런 팔다리보다는 몸의 몸통을, 예. 몸통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꾸로라고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손과 발, 머리 부분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와 장갑 착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왜 이쪽을 강조해 드리냐면 우리의 말단 부위는 심장과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갑이나 어떤 뭐 톳이나 모자를 사용해서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몸의 체온 유지가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가 체온 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건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고지혈증이 있는데 이때 지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파 속에서 이제 심뇌혈관 질환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추위와 그 혈압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 우리가 추위에 노출이 되면 혈관은 수축이 되고 혈압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심장이나 뇌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심장 혈관이 이때 막히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게 되면 뇌졸중,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급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질환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걸릴 수가 있지만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존의 그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한파 속에 응급실에 많이 가게 되고 이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네. 뭐 만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파가 닥쳤을 때 네. 어떤 뭐 특별한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 약을 먹던 것을 이 한파가 있는 기간에는 좀 더 약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복용을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예. 아무래도 그러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되고 야외로 나가게 되면 모자나 목도리, 장갑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심장 같은 경우 심근경색의 그런 전조 증상은 가슴이 정말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이 돼서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을 찾으셔야 되고요.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은 한쪽 팔다리에 어떤 이제 마비가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두통이 나타난다는 게 가장 큰 전조 증상입니다. 예. 이런 만성 질환자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도 이런 한파에는 좀 건강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오히려 지병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한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 아무래도 내가 건강에 자신이 있고 이게 좀 과신을 하다 보니까 한파 속에서 어떤 그런 몸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냥 넘기기 쉽다는 겁니다. 예. 아예 무시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파 속에서 응급실에 오는 분들의 경우에 건강하더라도 이제 그런 심장과 뇌에 발작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당부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음주로 인해서 체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주를 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지만 이 체온은 열 발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파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만성 질환자를 포함해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